카이엔이 처음 발표됐을 때 반신반의했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2002년 포르쉐가 SUV를 만든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졌을 때 이 포르쉐의 팬들 반응은 싸늘했는데요. 포르쉐답지 않다, 브랜드를 망친다, 이런 말들이 온라인에 넘쳐 나섰습니다. 하지만 출시 첫 해 911보다 많이 팔렸고요. 결과적으로 포르쉐라는 브랜드를 재정적으로 구한 모델이 됐습니다. 그 성공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타이칸, 마칸 전기차도 없었겠죠. 이번에도 비슷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카이엔 일렉트릭에 대한 개발 소식이 전해졌을 때 우려 역시 컸는데요. 타이칸은 충전 인프라 또 실용성 문제로 기대만큼 많이 안 팔렸고요. 마칸 전기차 역시 이전 내연기관 모델보다 많이 무거워지면서 반응이 둔해졌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죠. 포르쉐 최초의 완전한 전기 카이엔 모델이 이 두 선례를 넘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 포르쉐 코리아가 지난 4월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카이엔 일렉트릭 워크숍을 개최했는데요. 카이엔 일렉트릭의 기술적인 부분도 배울 수 있었고 직접 서킷에서 시승도 할 수 있었습니다. 구독하시고 그 현장 함께 하시죠. 일단 서킷 시승에 앞서서 포르쉐의 담당자분들이 직접 한국을 찾아서 여러가지 카이엔 일렉트릭과 관련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타이칸이나 마칸에 사용됐던 배터리 솔루션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카이엔 일렉트릭은 셀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직접 만들어진 차량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카이엔 일렉트릭에 탑재된 113kWh 고전압 배터리는요, 포르쉐 역사상 처음으로 자체 개발 생산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 셀은 LG화학에서 공급받긴 하지만 이러한 셀들을 조립해서 팩, 모듈로 만드는 것은 모두 다 이 포르쉐에서 직접 하게 되는 거죠. 카이엔 조립 공장 인근에 있는 새로운 배터리 공장에서 직접 생산, 개발을 했다고 하고요. 구조도 기존의 포르쉐 전기차와는 다릅니다. 6개의 모듈 192개의 파우치 셀로 구성이 되고요. 이 파우치 셀을 모듈에 넣고 트레이에 쌓는 일방적인 방식 대신에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케이스에 직접 이 셀들을 차곡차곡 쌓아 넣는 기능 통합형 설계를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에너지를 저장할 뿐만 아니라 차체 강성과 충돌 안전 구조에도 기여를 한다는 거죠. 무게중심 역시 기존 내연기관 카이엔보다 83mm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셀 소재도 달라지면서 더 많은 에너지 밀도와 수명을 동시에 확보했다고 하고요. 특히나 신경 쓴 부분 바로 냉각 방식이었습니다. 타이칸과 마칸 같은 경우에 배터리 하단의 단면만 이제 냉각을 일부만 했다면 카이엔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각 모듈마다 위아래 냉각판을 붙여서요, 양면을 동시에 냉각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냉각 용량은 일반적인 가정용 대형 냉장고 약 100대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그 냉각 성능을 좀 짐작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러한 것들은 배터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기차 제조사들의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더 길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더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800V 아키텍처를 사용을 했고요. 최대 400kWh DC 급속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배터리 잔량 10%에서 80% 충전까지 16분 안에 마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단 10분 충전만으로 최대 325km 주행 가능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급속 충전을 하는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이 차갈수록 이 충전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마칸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50% 충전까지 400kWh를 유지하고요. 70%까지도 300kW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는 충전 기술을 갖추어 있다고 합니다. 카이엔 일렉트릭 기본 모델의 주행 가능 거리는 최대 642km, 터보 모델은 623km라고 하네요. 앞서 배터리 냉각에 대한 얘기 해드렸는데요. 이 냉각 기능은 전기 모터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터보 모델의 후륜 모터에는 이런 직접적으로 오일을 냉각하는 기술이 처음으로 적용이 됐는데요. 이 기술은 사실 포뮬러 2에서 채택해서 사용하던 기술을 양산차에 적용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반복해서 이렇게 가속하는 경우에 출력이 떨어지는 현상도 있었거든요. 이러한 지적을 개선해서 카이엔에서는 그러한 약점도 보완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카이엔 일렉트릭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서킷에서 직접 이 차량 경험해 봐야겠죠. 근데 뜻밖에도 이번 시승에서는 일반 모델이 아니라 카이엔 일렉트릭 터보 모델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카이엔 터보 일렉트릭 모델 1156마력의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모델인데요. 자, 서킷에서는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까요? 가장 최근에 카이엔 터보 S, 그러니까 내연기관 모델을 탑재했던 나름 이 911 라인업 가운데 가장 강력한 모델을 시승을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물론 과거의 터보 모델들보다는
다소 조금 순한 양인의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거고요. 일단 서킷에 들어오면은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때는 이 가속 페달의 반응에 정말 예민하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차량의 뒤가 휙휙 날아가기도 했었고요. 오늘 시승하고 있는 카이엔 터보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이 이 푸시 투 패스 버튼을 눌렀을 때 1100마력을 훨씬 넘는 수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체험을 하는 순간에도 정말 눈앞이 잠깐 좀 어지러울 정도로 강한 이 G를 몸에서 좀 받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좀 즐길 수 있게 되는데요. 뭐 워낙 이 1150마력이라는 수치가 숫자상으로도 정말 압도적이긴 하지만 이 서킷 주행을 하다 보면은 진정한 이 카이엔 일렉트릭 모델의 장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라이드 컨트롤 시스템인데요. 액티브 라이드 컨트롤 시스템은 이 차량의 좌우 균형을 맞춰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모든 차량에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지만 이 액티브 라이드 시스템이 들어가면은 차량이 기우는 이 반대 방향으로 이 차량을 수평으로 정렬해 주기 위해서 항상 차량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커브를 돌아 나갈 때 전기모터의 힘으로 반대편을 올려줘서 차량의 수평을 맞추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서킷에서 1100마력이 넘는 이 SUV를 탄다는 게 사실 과거만 해도 이렇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내연기관을 탑재했던 과거의 카이엔 모델을 이 서킷에서 시승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911 타다가 이 카이엔으로 서킷을 주유하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일단 물리적으로 정고가 높은 차량들이기 때문에 일반 쿠페 모델들보다 훨씬 더 다루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정교한 이 토크 컨트롤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여기 액티브 라이드까지 더해지면서 차량의 수평을 유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운전자가 이 차량 안에서 이 차량을 컨트롤할 때 좀 더 안정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이 정도 높이의 차량으로 이런 코너를 좀 돌아 나간다면은 아마 이 차량의 기울기가 엄청나게 크게 느껴질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이 아주 수평을 잘 유지하면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카메라 상으로는 이 카메라가 지금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움직이다 보니까 기울어짐이 크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또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속도를 줄여서 이 콘을 빠르게 좀 지나가는 순간이 있었는데 이런 순간에도 굉장히 제어가 잘 됩니다. 후륜 조향 시스템까지 더해지면서 이 덩치 큰 차가 그리고 내연기관 모델보다 훨씬 무거워진 이 카이엔 일렉트릭이 이 정도로 코너를 정말 잽싸게 빠져나가면서도 그립을 절대 잃지 않고 주행을 해 나갑니다. 지금 앞에 있는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비슷한 속도에서 오히려 좀 슬립이 일어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차량의 자세대어 프로그램 역시 좀 더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오히려 정보가 높은 카이엔 일렉트릭을 다루기가 저 앞에 있는 타이칸보다도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브레이킹 시스템도 너무나 자연스럽거든요. 강력한 회생제동 시스템은 일반적인 주행에서라면 거의 90% 정도 회생제동만으로도 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인스트럭터 분이 컴포트 모드로의 전환을 좀 요청을 하셨는데 사실 아까 정말 서킷을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안정적으로 주행한 것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은 이제 컴포트 모드로 대부분의 모드를 좀 주행하시겠죠. 컴포트 모드에서는 정말 편안합니다. 기본적으로 단단한 세팅이긴 하지만 뭐 에어 서스펜션이 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의 또 좋은 승차감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던 에어 서스펜션의 그 폭신하고 퐁신퐁신한 느낌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포르쉐의 성격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러한 세팅이 포르쉐답다. 그리고 컴포트 모드에서도 포르쉐 다음을 계속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고요. 일상에서도 정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아까 말이 끊어지긴 했는데 어쨌건 이렇게 서킷 주행에서도 이 회생제동이 적극적으로 사용되면서 운전자에게 그러면서 이질감 없이 확실한 제동 성능을 보장한다는 것 이런 것들도 참 포르쉐가 이 카이엔 일렉트릭이 얼마나 또 신경을 썼는지 그리고 기존에 보여줬던 내연기관을 탑재한 뭐 이 하이브리드 모델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저는 이 카이엔 일렉트릭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일상에서 뭐 1150마력을 그렇게 체감하는 순간이 많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하지만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하겠고요. 전기차로 돌아와서도
포르쉐가 가지고 있던 퍼포먼스 그런 것들을 출력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킷 주행에서 이 차량의 자세 제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존의 내연기관 모델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좀 확실하게 일깨워주는 서킷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서킷 시승을 마치고 잠시 카이엔 일렉트릭의 모습을 좀 지켜봤습니다. 외관에서는 일반 모델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이 뒤쪽에 있는 수납되는 형태의 날개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리어 범퍼 아래쪽에 있는데요. 보통 평상시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런치 컨트롤을 하는 경우에는 가속하는 순간 튀어나와서 공기 흐름을 제어하게 됩니다. 덕분에 더 낮은 다운포스를 발생하면서 포륜의 접지력을 높여주게 되죠. 0에서부터 100km까지 가속시간 2.6초인데요. 사실 2.6초라는 수치가 쉽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승 현장에서 진행된 런치 컨트롤 기능을 확인을 해보면 가속하는 순간 이 시야가 좁아지면서 살짝 어지러워지는 아주 감각까지 느껴지거든요. 그만큼 압도적인 이 가속 성능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포르쉐가 내연기관 모델로서는 정말 달성하기 힘든 기록들을 이 전기 파워트레인에 탑재를 하면서 너무나도 완벽하게 제어하고 있고요. 앞서 주행에서 설명드렸던 라이드 컨트롤 기능이 여기서도 빛을 발하게 됩니다. 컴포트 모드에서 급가속을 하게 되면요, 차량 리어 쪽의 높이를 높이면서 차량의 아코가 들리는 것을 어느 정도 제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가 거의 수평을 이루면서 가속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실제 운전해보면 이러한 느낌이 이질적이긴 하지만 차량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속해 나간다라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자, 서킷 주행을 마치고 이번에는 요 앞에 전시되어 있는 터보 모델의 디자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면부 디자인은 일반 모델과 좀 차이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앞쪽에 범퍼 디자인이라든지 요 측면의 에어 인테이크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일반 모델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 지금 22인치 휠들이 지금 전체적인 타이어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뭐 당연히 최고의 퍼포먼스를 위해서는 22인치 휠을 적용하는 게 좋겠지만 효율성,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 일상에서의 주행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한 20인치, 21인치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뭐 잘 보이진 않겠지만 이 안쪽에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모든 차량에 다 적용이 되어 있고, 차량의 측면으로 와보면 최근에 베이징 모터쇼에서 이 쿠페 모델 공개가 된 거 보셨죠? 쿠페 모델과는 이 뒤쪽 라인에서의 좀 차이점, 그리고 2열 공간에서의 공간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구가 좌우에 위치해 있거든요. 오른쪽에는 완속 충전구, 왼쪽에는 급속 충전구가 마련되어 있고 한 번에 두 개가 다 열리진 않습니다. 한쪽만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열린 상태에서 반대쪽은 열리지 않고요. 이제 급속 충전을 통해서 이쪽에 충전을 진행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보여드릴 부분이 도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로 다 되어 있습니다. SUV 모델에서 퍼포먼스를 중시하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로 딱 마감이 된 것도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 도어 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사실 이 플러시 타입의 도어들 굉장히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통적인 형태의 이렇게 핸들을 좋아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뭐 포르쉐다운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살짝 안쪽 보여드리면 지금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시트가 적용되는데 일반적인 시트와 조금 차이점이라면 어깨를 조금 더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게 이 스포츠 시트의 차이점이기도 하고요.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함께 이 플로우 디스플레이라고 이 가운데에 있는 센터 디스플레이가 커브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죠. 그리고 암레스 쪽에 보면은 좀 암레스가 단단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팔꿈치를 올렸을 때 저도 운전할 때 보통 이제 올리고 많이들 주행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좀 푹신한 감보다는 이쪽에 온열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보통 이제 왼팔을 걸치는 부분에도 이제 온열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단단하게 마감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엔 조금 어둡긴 한데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요. 지금 뭐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이 자석으로 딱 붙을 수 있게 아주 안정적으로 거치가 될 수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거친 주행을 추구하는 이 포르쉐 차량들에서는 핸드폰도 안전하게 조금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안쪽의 컵홀더들도 모두 다 분리가 되는 형태이고요. 청소를 한다던가 아니면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에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C타입 포트도 두 개가 이쪽에 마련되고 있고 따로 뭐 드는 형태로 이제 물건을 수납하는 공간은 따로 없고요. 보통 전기차들은 이쪽 공간이 많아서 이쪽에 뭐 수납 공간 많이 마련하고 있긴 한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따로 없네요.
자, 2열 공간인데요. 2열 공간이 사실 이번에 정말 많이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의 카이엔을 타셨던 분들도 뭐 2열 공간이 조금 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내연기관 모델보다 훨씬 이 휠베이스도 길어지고 이 전장 자체도 길어졌지만 휠베이스 공간이 거의 한 13cm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의 장점이 전기차인 이 카이엔 일렉트릭에서 더 장점이 또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앉아보면은 뭐 무릎의 공간이라든지 발로는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가운데 좀 솟아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발을 올려놓고 성인 3명이 앉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2명의 성인이 앉기에 좋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쪽에 파노라믹 루프도 하지만 가운데 바가 지나는 부분이 있긴 한데 파노라믹 루프 마련되고 있습니다. 밝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빛을 기본적으로 아주 잘 막아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고요. 2열 시트 역시 좀 어깨 부분이 그리고 엉덩이 부분보다도 이 어깨 부분을 잘 감싸고 있는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것도 인상적이네요. 이쪽엔 컵홀더가 준비되어 있고 시타의 포트가 2개가 있습니다. 뒤쪽에 적재 공간도 이제 휠베이스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전장도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적재 공간도 내연기관 모델보다는 조금 더 유용하고요. 아래쪽에 이 러기지 네트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도록 잘 설계가 되어 있네요. 측면을 보면은 뭐 시트를 접는 전동식 버튼들도 다 있고요. 그래서 이 버튼을 통해서 2열에 있는 시트 4대2대4 분할 가능한 이 시트를 완전히 접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은 이 버튼들은요, 전고를 높이고 낮출 수 있는 버튼도 있어서 짐을 실을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트레일러 견인할 수 있는 이 힌지도 이렇게 자동으로 버튼을 누르면 나오네요. 3.5톤의 견인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강력한 출력이 견인력에도 상당히 잘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키는 이렇게 생겼고요. 프렁크 공간이 쓰기가 좋거든요. 자, 이 키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프렁크 공간이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최근에 GLC EV 출시가 되면서 벤츠 로고를 꾹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열리는 형태로 프렁크 공간을 또 쓰기 좋게 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포르쉐 역시 이런 식으로 프렁크 공간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빠르게 접근해서 좀 많이 쓸 수 있게 이러한 기능도 추가한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물론 키뿐만 아니라 안쪽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도 이 프렁크 공간 열 수가 있습니다. 한 공간은 90리터라고 하고요. 작은 기내용 캐리어 하나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넉넉한 공간인 것 같아요. GLC EV는 110리터였잖아요.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이런 차이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승에 참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카이엔 일렉트릭을 상당히 높이 평가했는데요. 전기 카이엔이 기존의 내연기관 카이엔의 계보를 이을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타이칸과 마칸 전기차가 남긴 이 과제를 카이엔 일렉트릭은 정말 잘 해결을 했고요. 1000마력이 넘는 출력을 자랑하듯 선보였던 이 다른 전기 신생 전기차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초격차를 이 카이엔 일렉트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뉴스 원서동이었고요. 저도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